안녕하세요. 오늘도 역시 유튜브 대본을 미리 써놨죠. 27일에 썼고 오늘 30일이니 3일 전에 미리 작성해둔 대본인데요. 직방, 다방, 네이버 부동산 뭐 이런 플랫폼 있잖아요. 피터팬의 뭐 좋은 방법인가 뭐 그런 것도 있고 그 순기능과 그러니까 여러분이 쓰셔야 될 기능과 그 악영향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뭐든 뭐 장단점이 있으니까요. 이런 부동산 플랫폼의 순기능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어, 이제 딱 제일 좋은 장점이죠. 그냥 누워서 휴대폰만 봐도 방을 볼 수가 있어요. 보러 나가지 않아도 볼 수 있다는 거 얼마나 참 대단한 이 사회 발전, 과학의 발전 때문에 그 있는 장점이죠. 일단 여러분 그러니까 집을 구하시는 분들한테 순기능인 거죠, 이건. 근데 전체적인 입장 그러니까 이 뭐 구하고 안 구하고 뭐 부동산 입장까지 다 얘기를 해서 살펴보자면 과거에 이제 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강남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과거 뭐 10년 10여 년 전에도 부동산을 강남에서 시작했고 지금도 강남에서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 아주 뭐 플랫폼이 활성화가 되기 전에는 부동산이 각각 홈페이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예 인터넷상에서 부동산 광고가 없던 시절이 있었고 막 부동산 광고를 했을 때 막 블로그나 뭐 이런 것도 했을 테고 카페 이런 거 많았지만 대부분 이제 네이버에서 검색을 했을 때 딱 나오는 것이 부동산 홈페이지들 클릭 광고를 했었죠. 그 시절에는 진짜 99%는 허위 매물이었어요.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때는 그 위에 있던 분들이 저보다 이제 선배분들이 그렇게 가르쳤고 그렇게 해야만 했어요. 왜냐면 실매물을 사진을 암만 찍어서 올려도 이제 우리 그 자사 홈페이지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다른 홈페이지랑 비교했을 때 혹은 그냥 실매물만 올렸을 때도 전화가 안 와요. 어 왜냐면 비싸잖아요. 사실 방값 월세가 비싸니까 그 내가 소비자가 그러니까 임차인이 생각하는 방의 컨디션과 가격이 약간 괴리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서로 막 전화를 받기 위한 이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일부 중개업자가 허위 매물을 막 올리기 시작했을 테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경쟁 업체들도 다 허위 매물을 올리기 시작한 거예요. 예쁜 방 사진 대충 구해다가 시세보다 조금 저렴하게 해놓고 왜 우리는 방만 보는 일을 했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지금은 이제 뭐 상가도 하고 사무실도 하고 뭐 건물 매매도 하는데 우리는 방을 보는 게 직업이에요. 그러면은 대충 방 보면은 안에 컨디션만 이렇게 보면은 아 이건 보증금 얼마 월세 얼마 정도 되겠다 이런 게 나와요. 근데 그보다 싸게 올리는 거죠. 어차피 허위 매물이니까 그렇게 올려놓고 이제 손님 전화가 와요. 전화가 오면 그 방은 이미 계약이 됐고 그런 비슷한 수준으로 보여드리겠다 하고 이제 막 나온 걸 보여줘요. 근데 그게 조금 먹혔던 이유가 뭐라 그래야죠? 좀 투명하게 매물을 보여준다고 해야 되나? 매물을 저희는 이제 강남은 매물 관리 업체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매물을 검색을 해서 보여드리는데 나온 매물을 다 보여드리니까 뭐 비록 허위 매물로 오셨지만 아 이 동네는 시세가 이렇다부터 결정까지 다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어쨌든 살아야 되니까 구하러 오신 거여서요. 하여튼 근데 저는 그렇게 일을 할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았어요. 막 제가 거짓말을 해야 되고 또 실체를 알려줬을 때 그 손님들이 아 속았다라는 그런 표정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보는 게 너무 싫었거든요. 그래서 요즘엔 사실 이제는 인터넷 광고를 많이 안 해요. 저 같은 경우 뭐 죽방다방 이런 건 아예 하지도 않고 네이버 부동산은 하는데 제가 직접 찍은 사진들을 위주로 이제 조금씩 올리는데 지금도 그 플랫폼에 직방 다방 이런 데 보면은 네이버는 그래도 덜해요. 왜냐면 네이버는 광고비가 적어서 그런지 몰라도 아무튼 덜 하더라고요. 직방 다방은 좀 부동산 입장에서 비싼데 그 그리고 그 직방 다방 이런데 지금도 허위 매물이 있어요. 물론 여러 장치로 해서
실번 지수 있어야 되고 뭐 이런데도 금액 조절을 막 조금씩 한다든지 아니면 사진 가지고 진짜 장난을 친다든지 뭐 이런 허위 매물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처음 부동산을 했을 때에 터무니없는 무슨 어디 펜션 사진 올려놓고 막 옵션방이다 이렇게 해놓은 것처럼 그런 건 없으니까요 이제는. 그래서 과거보다 덜 하니까 아무래도 플랫폼의 순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요즘 순 플랫폼들은 이 그 좀 까다롭게 관리를 하거든요. 예. 그리고 그 순기능에서 이어지는 게 바로 이거죠. 이제 실매물이니까 시세 파악이 돼요. 사실 이 시세를 파악하시라는 이유가 올렸어도 실매물을 올렸어도 진짜로 손님이 방을 보러 가기 전에 이미 계약돼서 나가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한 90%는. 왜냐면 우리는 손님을 끌어야 하기 때문에 방이 가격에 비해 컨디션이 좋은 걸 어쨌든 올릴 거 아니에요, 광고로. 그럼 그 내 눈에 좋은 방은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좋거든요. 그래서 막 금방금방 나가요. 아니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이유로 손님 오셨을 때 그 방은 계약됐어요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진짜로 그냥 막 사진 가지고 막 쫙 늘리고 장난질 치고 막 그 밝기 막 엄청 밝게 해가지고 막 대단하게 좋고 깨끗한 방처럼 이렇게 넓고 깨끗한 방처럼 광고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건 조금 소프트한 허위 매물이겠죠. 장난, 완전히 가짜는 아니니까. 근데 저는 진짜로 그런 거 쪽팔려가지고 못하겠고, 아니 실제로 방이 있어도 보여줄 수가 있을까요? 그렇게 장난질을 쳐놓으면 막 사진 보면은 막 텔레비전이 원래 한 요만한 텔레비전이 사진 늘려가지고 막 이만해지잖아요. 무슨 고무줄처럼 막 늘려가지고. 나는 그거 방 손님이 보러 와서 그 방이 있다 해도 못 보여줄 것 같아요. 쪽팔려서. 그래서 여튼 이런 거는 뭐 부동산 플랫폼에서 그게 허위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방법은 제가 연구를 좀 해서 영상을 따로 나중에 촬영해 볼게요. 그리고 이제 악영향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순수하게, 진짜 순수하게 허위 매물로만 승부 보는 몰지각한 중개인들이 있어요, 있기는. 근데 그런 분들을 얘기는 빼고 이제 집 구하실 때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제 아까 방금 했던 얘기들과도 맞물려서 나오는 얘기인데, 집 구하시려면 뭐부터 하세요? 제가 부동산을 계속 하다가 잠시 쉰 적이 있는데, 쉬었을 때 제가 했던 이 강남 지역 말고 뭐 다른 지역에서 집을 구하고 뭐 이럴 때 저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다방 켜보고 직방 켜보고 뭐 네이버 부동산도 검색해보고 피터팬도 봐보고 뭐 그랬어요. 근데 결국에 구한 집들은 인맥 아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뭐 다리 건너서 소개를 받거나 아니면 그냥 그 지역 부동산 뚜벅뚜벅 걸어가서 여기 괜찮은 방 있냐고 물어보고 시세 얘기하고 뭐 그렇게 해서 집을 구했거든요. 그 이유를 이제 말씀드리면, 그나마 피터팬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그래도 임차인이 임차인을 구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게 집주인도 물론 있지만 보통은 만기 전 퇴실을 하는 임차인들이 이렇게 자기 집을 직접 사진 찍어서 올리고 이렇게 내놓는 시스템이었는데, 부동산 그 복비를 아끼려고. 그런데 이제는 그 피터팬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중개업자들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광고비를 내고. 그렇다 보니까 여타 플랫폼과 뭐 거의 다를 게 없어진 거죠. 오히려 막 검색 무슨 뭐 예를 들어 저는 강남에 있으니까 타 지역에서 뭐 동대문 원룸 치면은 막 진짜로 그 세입자 임차인들이 올리는 매물들은 몇 개 보이지도 않아요. 막 중개인들이 막 올린 거 이만큼 있어요. 근데 그 중개인들이 실매물 올리네? 아니에요. 없어요. 가보면. 왜? 거기도 계약이 금방금방 되니까, 좋은 거는. 그래서 이제 다시 질문을 할게요. 집 구하시려면 뭐부터 하세요? 부동산 플랫폼을 먼저 보게 되실 거예요. 그렇게 보다 보면 마음에 드는 집이 있어요. 그 부동산에 전화를 하고 찾아가죠. 근데 막상 갔더니 그 집은 계약됐고 뭐 비슷한 가격대, 뭐 비슷한 컨디션 다른 집 보러 가시죠. 사진에 그 집을 보러 갔는데 분명히 같은 집이긴 한데
다르게 느껴지는 거죠. 집을 보는 대중적으로 가장 큰 기준은요. 내 집 마련이 아니고 이제 또 뭐 전세나 월세를 살게 될 때 살게 될 때 얼마나 넓냐, 얼마나 깨끗하냐 이거를 중심으로 보죠. 물론 뭐 위치도 있고 방향이나 뭐 집 안의 구조라든지 뭐 창의 개수, 뭐 창의 크기, 주차 등등 이런 여러 기준이 당연히 있겠지만 가장 큰 기준을 말씀드려요. 넓이와 깔끔함. 어 근데요 시세는 정확해요. 넓고 깨끗하면 비싸고요. 그러니까 깨끗하다는 건 보통 신축 건물이겠죠. 아니면 리모델링을 정말 잘했다거나 그러면 그 넓고 깨끗한 게 비싸면 어떤 게 저렴하냐? 넓지만 약간 좀 오래된 건물, 아니면 깨끗하지만 신축 건물. 그러니까 신축 건물은 작게 나오잖아요. 좁은 깨끗하지만 좁은 거, 그런 건 좀 비교적 저렴하겠죠. 어, 신축일수록 깨끗하고 구축일수록 넓어요. 뭐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근데 싸고 좋은 집이 기준에 따라서 있을 수도 있죠. 있는데 보통은 없어요. 왜냐면 아니죠. 있는 걸 가지고 얘기해 볼게요. 싸고 좋은 집의 기준은 월세가 이제 컨디션은 좋지만 월 임차료가 그나마 저렴한 집이겠죠. 그런 집은 집이 비는 걸 원치 않는, 그러니까 공실이 나는 걸 원치 않는 건물주들이 간혹 계신데, 그러면 시세보다 한 뭐 5만 원 정도 싸게 하면은 정말 금방 나가거든요. 왜냐면 집을 보는 여러분들도 다 아세요. 정말 잘 알아요. 저보다 더 잘 알아요. 집 딱 보면은 이게 싸다, 아니면 또 뭐 터무니없이 비싸다, 이런 내용들을 다 각자 기준이 확고하게 있으시더라고. 뭐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싸게 나온 집들은 금방금방 계약되죠. 금방 계약되면 뭐다? 허위 매물이 돼요. 그게 왜 실매물을 올렸어요 분명히. 근데 막상 보면은 계약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걸 가지고 허위 매물이라고 하기엔 좀 중개하는 입장에서는 좀 안타깝죠. 예. 그래서 자본주의의 확실한 점이죠. 좋으면 비싸고 싸면 안 좋아요. 여러분이 세입자가 아니라 건물주라고 했을 때 내 건물을 임대를 해줄 때 최대한의 월세를 받고 싶겠죠. 합리적인 자본주의 내에서 사는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당연한 얘기겠죠. 어, 건물주 입장에서는 최대한 비싸게 받고 싶고, 세입자 입장에서는 최대한 저렴하게 가고 싶고, 그 사이에서 절충되는 게 바로 시세라는 거죠. 근데 그 시세보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세보다 조금 싸게 내놓으면 집이 금방 빠져요. 비교 대상들을 돌아보신 분들은 그게 시세 대비 저렴한 거라는 걸 정확하게 아시거든요. 그럼 뭐 부동산 플랫폼에 올라왔는데 시세보다 싸면서 넓고 깔끔해요. 실제로 있는 매물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럼 그 집을 보러 정말 많이 가겠죠. 먼저 전제해 드릴 얘기가 있는데, 강남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물만 관리하는 업체가 따로 있어요. 그러면 저희는 그 매물을 보면서 검색을 해서 이제 가격에 맞춰서, 평수에 맞춰서, 뭐 룸 크기, 뭐 이런 것들 다양한 변수들에 맞춰서 그 방을 찾아서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하나가 매물이 나온 순간에 모든 부동산이 그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시세보다 조금 싸게 나왔다? 부동산들도 알고, 부동산들이랑 같이 가는 세입자들도 다 알아요. 그럼 계약이 정말 빨리 돼요. 그렇게 되니까 금방 없어지는 거죠. 그런 경우에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그 방은 계약이 됐고 비슷한 집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여러분이 딱 갔을 때 느끼는 게, 뭐야, 허위 매물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악영향이 된 이유죠.
중개인이 예를 들어서 사진을 늘리고 약간 밝게 하고 그런 장난질을 했을지언정 실매물을 올렸다고 치자고요. 그럼 임차인은 이제 세입자 예비 임차인은 거래가 가능한 매물인 줄 알고 보러 갔는데 엄한 집을 보여주니까 그게 허위 매물이 되는 거죠. 내가 보기에 좋은 집은 누가 보기에도 좋습니다. 그래서 실매물이면서 허위 매물이 되는 거죠. 아까 이제 잠깐 얘기를 드렸는데 매물 관리 업체에서 매물을 공실만 계속 확인하는 업체가 있어요. 강남에 너무 집약돼 있고 막 빌라들 엄청 많고 뭐 오피스텔도 많다 보니까 그거를 부동산 중개인이 계속 일일이 모든 지역의 원룸, 투룸 이런 임대형 건물들을 다 일일이 전화해서 파악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거 모든 전화번호가 저한테 다 있다 치고 제가 그걸 매일 확인해야 된다? 그러면 일 못해요. 그거 확인만 해도 하루가 모자라요. 그 정도니까 전문적으로 그걸 관리하고 공실 관리만 하는 업체들이 있는 거예요. 그 업체에 저희 부동산 중개업소들은 돈을 이렇게 유료로 돈을 지불하고 그 업체 카탈로그, 그 목록을 보는 거죠. 매물 목록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방이 하나 나왔다 그럼 강남 서초에 있는 모든 부동산이 그 방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제가 이제 손님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뭐 이제 정확하게 금액이 기억 안 나요. 천에 뭐 한 90 정도 본다. 근데 막 검색을 하다 보니까 누가 봐도 천에 한 100은 돼 보이는 집이 천에 90으로 올라온 거예요. 손님한테 일단 이거 괜찮다. 사진 딱 보내드렸어요. 괜찮은데 보러 가시겠냐 했어요. 하고 나서 이제 그 건물주한테 전화했죠. 나온 지 30분 됐어요. 건물주한테 전화하니까 계약 중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 실제로 겪는 경우고요. 이게 그게 과연 실매물일까요? 허위 매물일까요? 실매물이면서 허위 매물이 되는 거죠. 왜냐면 있었는데 없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늘 강조합니다. 발품을 파셔야 돼요. 발품. 직접 부동산에 가셔야 되고요. 가서 나와 있는 물건도 직접 보시면서 그리고 중개인을 잘 만나셔야 해요. 이거 뭐 중개인을 잘 고르는 방법은 저는 사실 모르겠어요. 제가 중개인을 막 여러 번 골라본 건 아니니까. 그런데 괜찮은 성향의 중개인이라 가정하고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하실 거 깊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집을 구하시는 게 정말 대충 구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도 제 살 집은 대충 구하는 편인데 아니면 정말 까다로운 기준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깔끔함과 넓이 이 중에서 어느 쪽을 조금 더 치중해야 되고 어느 쪽을 양보할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다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조금 월세를 더 낼 수 있는지 아니면 딱 마지노선이 어느 정도인지 뭐 전세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좀 깊은 얘기를 중개인과 하고 중개인이 추천하는 매물들을 위주로 보세요. 이건 제 일하는 방식에 관련된 거니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추천을 드리지만 제가 종용은 못해요. 이게 어떤 경우가 있냐면 손님을 모시고 갔어요. 분명히 집 컨디션이 생각보다 괜찮고 이건 시세보다 싸게 나왔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거 금방 나가게 생겼어요. 놓치면 안 될 텐데 하면서 그냥 여기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손님이 이제 이보다 조금 더 보고 싶으신 거죠. 이해는 돼요. 그래서 손님이 그래요. 좀만 생각해보고 연락 드릴게요 하고 며칠 있다 연락이 왔어요. 그때 그 집으로 할게요 하고 연락이 와요. 근데 그 집이 이미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보기에 좋은 집은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막 믿을 수도 사실 없잖아요. 그 사람은 어쨌든 중개인은 돈을 벌려고 하는 일인데 뭐 빨리빨리 하면 좋을 수도 있죠. 근데 저는 약간 그렇게 돈에 쫓기듯 일하기가 싫어요. 진짜로 뭔가 성과를 좀 내고 싶은 스타일이라서 그리고 어차피 앞으로도 이사 갈 건데 그때도 또 오면 되지라는 마음으로 저는 좀 여유 있게 하고 싶은데
이런 경우에서 딜레마가 생긴 거. 진짜 이거 빨리 나갈 텐데, 이거 안 잡으면 또 후회할 텐데, 이런 경우가 생기니까. 근데 뭐 안 잡고 있다가 진짜로 더 좋은 집 나오는 경우도 있긴 하고요. 네. 그래서 제가 막 밀어붙이기도 어렵죠. 하여튼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중개인과의 관계는요. 이 괜찮은 성향의 중개인과의 컨택을 한 후에 어, 이 사람이 나의 대리인이다 싶을 정도로 내가 원하는 그 컨디션을 다 말씀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상담하고 나서 이제 한 번쯤은 같이 보셔야 되고요, 집을. 그래야 세세한 부분에서의 이제 집 보는 그 기준들도 중개인이 더 알 수가 있고 하니까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상담한 후에 중개인이 적극적으로 이제 맞춰서 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지역마다 부동산 이 중개 트렌드가 다를 수 있어요. 트렌드나 일하는 방식이.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강남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매물이 저 같은 경우에는 블로그에 이제 제가 있는 블럭 때 이제 매물 목록을 올리거든요. 그냥 룸 임대 가능한 룸을 올리는데 뭐 240개에서 200 몇 개 됐다가 190 몇 개 됐다가 다시 200 몇 개 됐다가 막 이래요. 이 한 블럭 안에서만. 근데 그게 하루에도 수십 개씩 내려가고 올라가고 이 정도니까 이 블럭 하나만 놓고도 제가 그걸 다 파악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매물 관리하는 업체를 쓰는 거고. 뭐 이 부동산이라는 게 정말 특성이 다양하고 원룸 기준으로만 해도 분리형 원룸이 있고 그다음에 오픈형 원룸이 있고 층수도 반지층도 있고 1, 2, 3층 뭐 이렇게 있고 또 어떤 데는 또 깔끔하면서 넓으니까 비싸고 어떤 데는 조금 지저분하면서 건축이 이제 노후죠. 낙후됐으면서도 넓고 그러니까 이런 기준들이 다 있어서 그 위치가 같을 수도 없죠. 또 주차 여부 뭐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여러분은 즉 예비 임차인은 본인의 성향을 파악해 줄 수 있는 부동산 중개인을 만나는 게 좋죠. 그 광고에서 직방, 다방 뭐 이런 어플만 있으면은 막 좋은 방 무조건 구할 것처럼 막 광고하잖아요. 근데 이 그 직방 다방이 여러분한테 좋은 집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요. 어쨌든 돈을 벌기 위한 기업이잖아요. 이 광고라는 것 자체가 소비자를 끌기 위한 거잖아요. 그 그런 플랫폼 업체들은 여러분을 무료로 좋은 방을 사진을 볼 수 있다, 뭐 무료로 방 목록을 보고 중개인과 연결할 수 있다라고 광고를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여러분들을 끌어들여서 저희 같은 중개업소들한테 돈을 받고 광고비를 받고 물건을 올릴 수 있고 매물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거니까요. 그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있는 플랫폼 안에 중개업소들이 이제 가서 매물을 막 올려요. 경쟁이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그 안에서 막 사진의 과장이라든지 아니면 설명의 과장, 제모 뭐 이런 것들로 장난질이라고 하긴 좀 뭐하고 뭐 여하튼 경쟁의 그 부작용이겠죠. 그런 게 있죠. 뭐 어떤 사람 막 사진 올리고 과장되게 설명을 하고 막 허위 매물을 올리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마케팅의 일환으로서라고 치부하기에는 비양심적인 사람들도 너무 많고 그래서 좀 안타깝긴 한데요. 이 그런 부분에서 속지 않고 기분 나쁘지 않으려면 여러분의 정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냥 발품 파시는 게 가장 좋죠. 그냥 부동산 가서 그런 플랫폼으로는 간단하게 이런 동네는 시세가 이런 정도 하구나. 물론 거기에 나온 것보다 조금 더 낮게 생각을 해보세요. 시세가 좀 더 높다 생각하고 방은 컨디션은 낮게 이렇게 생각하시고 가서 실매물을 좀 보고 중개인과 충분하게 상담한 후에 현재 나온 이제 매물 확인하시면서 결정을 하는 게 좋겠죠. 뭐 또 이렇게 설명하다 보면 결국에는
뭐 집을 알아보는 법에 대해서 설명하다 보면 마지막은 항상 발품으로 귀결이 되는데요. 그게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정답이기도 해요. 그래서 중개업소를 고른다든지 시세 파악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활용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직접 가서 보시는 거를 적극 추천합니다. 그리고 강남 기준으로는 뭐 여러 중개업소에 막 전화 돌리고 이럴 필요도 없어요. 왜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방 하나 나오면 강남에만 부동산 업소가 뭐 10,000개가 넘게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중개인이 한 사무실에 중개인이 2명만 있어도 2만 명이잖아요. 뭐 그보다 숫자가 더 많은데 그 2만 명이 물건 하나 나오면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는 건 내가 볼 수 있는 건 다른 부동산도 볼 수 있는 거고, 다른 부동산이 볼 수 있는 건 나도 볼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하니까 중개인을, 그러니까 중개하는 사람을 잘 선택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네, 뭐. 제가 이제 손님들한테 방을 구해드리는, 집을 구해드리는 그런 로직에 관해서는 언젠가 영상으로 한번 다시 말씀드릴 거고요. 요즘에 이제 강남에 계속 이제 있었고 있으려 하다 보니 강남의 과거가 궁금해서 요즘에는 그 공부를 좀 하고 있는데, 나중에 공부하는 부분들을 하나씩 또 영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히 계세요.